여러분, 지금 휴대폰에 뜬 광고 보고 계신가요? 이번 달 한정 초고농축 단백질 보충제 지금 주문하면 40% 할인? 잠깐만요. 그 광고창을 닫고 지갑을 닫고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보충제 없이도 단 2주 만에 계단이 덜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생리학 박사이자 시니어 영양 코치로 12년간 일해온 김도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5일, 10일, 14일 체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오늘은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까지 도착하는 도달률을 높이는 식탁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답은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그릇, 검은콩 한 공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근육은 광고가 아니라 밥상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냉장고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검사상 정상인데 몸이 자꾸 기운이 빠져요. 74세 박영수님이 첫 상담 때 꺼낸 말입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지질 수치도 모두 안정권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도 크게 문제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힘이 덜 들어가서 컵을 놓칠 때가 있고 장바구니를 들고 10분만 걸어도 허벅지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은 밥 반 공기에 국, 반찬 두세 가지로 깔끔하게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과일이나 빵으로 대충 끝낼 때가 많고요. 본인은 나이는 나이니까 많이 먹으면 체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러다 텔레비전과 휴대폰 속 광고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대요. 이번 달만 40% 할인, 단백질 30g 한 포로 해결, 이런 문구들이요.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가격을 보고 다시 뺐습니다. 한 달에 이 돈이면 그냥 반찬을 더 사 먹지, 이런 생각도 드셨대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보충제를 안 먹어서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저는 먼저 단백질의 양보다 도달률을 이야기했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 합성에 쓰이려면 소화, 흡수, 이용, 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엔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면서 고기나 유제품이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은 분이 많아요.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 먹거나 식후 곧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고 물은 적게 마시며 저녁을 과일이나 빵으로 가볍게 때우는 습관이 겹치면 이용 단계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즉 먹긴 먹는데 근육까지 도착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박영수님은 그럼 보충제가 답 아닌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보충제도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위장 친화도, 가격, 지속 가능성에서 식품이 먼저입니다. 낯설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씹는 과정이 소화 신호를 깨우는 식품이요. 그리고 염분이나 카페인을 조절해서 흡수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습관이요. 우리는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었어요. 첫 주는 보충제 영원, 밥상 재편에 집중하기로 했죠. 실행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은 황태국에 두부 몇 조각을 더해서 소화 쉬운 단백질로 시작했어요.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되 국이나 볶음에 건새우 한 줌을 더해서 밀도 높은 단백질과 칼슘을 보강했습니다. 저녁은 흰쌀밥 대신 검은 콩밥 반 공기와 두부 부침 6에서 8조각으로 가볍지만 단백질 충분한 구성을 만들었어요. 커피는 식후 60분 이후로 미루고 물은 하루 6에서 8컵을 목표로 마시며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5일은 속이 편한지, 10일째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 반응이 다른지, 14일째는 버스 계단이 덜 힘든지 이런 체감 체크 포인트도 약속했습니다. 5일차에 박영수님은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10일차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했고 14일차에는 밤에 종아리 쥐 나는 빈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쓰지 않았지만 도달률을 높이는 식탁과 습관이 근육과 일상 체력을 바꿔놓은 겁니다. 광고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조용하고 꾸준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유혹을 끊고 식탁을 단단히 하는 것, 그게 시니어 근력 회복의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오늘 저녁 한 끼를 바꾸는 용기, 그 한 끼가 내일의 보행 속도, 모레의 자신감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회복과 직접 연결되는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새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새우는 소량으로 단백질, 칼슘, 아연을 촘촘히 보충하는 고농도 식품이에요. 하루 한 줌 10g에서 15g이면 단백질 대략 6g에서 10g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g에서 100g 소포장 기준 대략 3,000원에서 6,000원대 한 봉지로 5회에서 10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이나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해산물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양호하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무게 대비 영양밀도가 높아져서 소량 섭취 시 효율이 좋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하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제가 만난 70세 이철수님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건새우 10g에서 15g 정도를 2주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후 간식 찾는 빈도가 확 줄었고 다음날 아침 공복감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국이나 나물볶음, 주먹밥에 한 줌 넣고 간은 줄이는 거예요. 믹서에 살짝 갈아서 김가루와 섞으면 뿌리기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염분 함량이 제품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으시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피하셔야 해요. 대체 식품으로는 저염 참치나 계란찜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북어라고도 부르죠. 저지방 고단백으로 속 부담이 적고 아침국 한 그릇으로 단백질 스타트를 만들기 정말 쉬워요. 황태채 20g에서 30g의 두부 몇 조각을 더하면 단백질 15g에서 20g을 속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 한 마리 대략 4,000원에서 6,000원대 4회에서 6회 분량입니다. 지역이나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저지방 어류 단백질은 소화가 비교적 수월하고 류신 같은 근합성 관련 아미노산을 제공해서 고령층 단백질 섭취에 유용하다는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황태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를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72세 김순자님은 아침을 빵에서 황태국으로 바꿨어요. 황태채 20g에서 30g의 두부를 넣어서 끓인 국이었죠. 그랬더니 오전 피로감과 간식 욕구가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파하고 물을 넣어서 싱겁게 끓이고 건더기 비율을 높여서 씹는 포만감을 확보하는 게 포인트예요. 주의할 점은 국물 위주로 드시면 염분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은 최소하고 건더기를 충분히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국물은 최소로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생선이 불편하시면 두부부침이나 계란찜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폴리페놀로 구성된 지속 에너지 식품이에요. 혈당 급등을 완화해서 오후 체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밥 반 공기 약 150g이면 단백질 대략 8g에서 12g을 얻을 수 있어요. 검은콩 300g에서 500g 대략 4,000원에서 8,000원대 여러 회 분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이나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콩 단백질은 근단백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섬유질은 장내 환경 개선과 포만감 지속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검은콩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 수축과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특히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68세 정미경님은 백미밥의 3분의 1을 검은콩으로 대체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졸림과 단 음식 탐닉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백미와 검은콩을 2대1 비율로 불려서 압력밥솥에 조리하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무가당 콩국 200ml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주의할 점은 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통풍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총 단백질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콩이 부담스러우시면 흰살 생선이나 계란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식품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위장 부담이 적은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5분에서 10분 내에 조리가 가능합니다. 두부 150g이면 단백질 약 12g을 얻을 수 있어요. 두부 한 모 대략 1,000원에서 2,000원대입니다. 두부 단백질은 소화율이 높고 칼슘 강화 제품은 뼈 건강 보완에 도움 가능성이 보고됩니다. 두부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칼슘 강화 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75세 박철호님은 저녁에 두부부침 6에서 8조각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야식이나 과자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0분 두부구이를 하시거나 차갑게 간장, 참기름, 쪽파만 얹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스 염분 과다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단백질 총량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흰살 생선이나 계란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4가지 식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도달률 최적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같은 20g에서 30g이라도 섭취 타이밍과 소화 상태에 따라 근육 이용률이 달라집니다. 맥기 분배가 핵심이에요. 식후 바로 마시는 진한 카페인은 일부 미네랄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60분 이후를 권합니다. 흡수와 이용은 식사 타이밍과 개인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거든요. 맥기 단백질 20g에서 30g을 분배하시고 커피는 식후 60분 이후에 드세요. 저녁은 소화 쉬운 어류나 두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고 저녁에만 몰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체 중심 15분 근력 루틴입니다. 주 3회만 하시면 됩니다. 하체와 코어 자극이 보행 속도와 기동성 체감에 가장 빠르게 반영돼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범위를 축소하시고 균형이 불안하시면 벽이나 의자를 보조로 사용하세요. 의자 스쿼트 10회씩 3세트, 벽 푸시업 10회씩 3세트, 힙힌지 10회씩 3세트, 계단 오르기 5층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 환경 정비입니다. 천천히 씹기, 한 입에 20회 이상 씹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국물이나 차는 위산 분비 신호를 도와서 흡수에 유리합니다. 야식이나 과음은 수면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러면 근육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첫 숟가락은 건더기부터 드세요. 식사 시작 5분은 속도를 줄이시고 밤 9시 이후는 금식하세요. 네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밸런스입니다. 경미한 탈수도 피로와 근경련을 악화시켜요. 미네랄 균형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좌우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짠 국물이나 절임류를 과다하게 드시면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은 하루 6컵에서 8컵을 드시고 국물과는 최소화하세요. 건새우나 멸치를 사용하실 때는 소금 추가를 절감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과 식사 타이밍입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과식하시면 깊은 잠을 방해하고 근육 회복이 저하돼서 다음날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늦은 카페인은 잠의 질을 떨어뜨려요.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종료하시고 단백질은 소화 쉬운 어류나 두부 위주로 드세요. 잠자는 동안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소화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면 근육 합성이 중단됩니다. 이 5가지만 2주간 지켜보세요. 대략 1만 원대, 지역이나 시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주 분량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충제 한 통값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의 유혹을 끊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먹었나가 아니라 근육까지 도달했나였습니다.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그릇, 검은콩 한 공기, 그리고 보너스 두부 한 접시, 이 4가지면 2주 안에 몸이 대답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고 식후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고 물은 적게 마시고 저녁을 과일이나 빵으로 때우고 밤늦게 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긴 먹는데 근육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계단은 점점 더 가파라지고 손의 힘은 점점 더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맥기 단백질 20g에서 30g을 분배하고 커피는 식후 60분 이후로 미루고 저녁은 소화 쉬운 단백질로 구성하고 물은 하루 6컵에서 8컵을 마시고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5일차에 속이 편해지고 10일차에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14일차에 밤에 쥐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한 달 후엔 장바구니를 들고 20분을 걸어도 허벅지가 버팁니다. 2달 후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도달률을 높인 식탁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흰쌀밥의 3분의 1을 검은 콩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두부 6조각을 에어프라이어에 10분 구워서 간장 조금만 찍어 드세요. 이것만 해도 오늘 저녁 단백질 도달률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5일, 10일, 14일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식후 더부룩함을 0점에서 5점으로 체크하시고 물 6컵에서 8컵 달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6일부터 10일까지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10회 시간을 초 단위로 재보시고 커피 60분 룰을 지킨 날수를 세어보세요. 11일부터 14일까지는 10m 보행 속도를 초 단위로 재보시고 야간 종아리 쥐나는 빈도를 주당 횟수로 기록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하는 15분 근력 루틴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 스쿼트 정확한 자세,
벽부시업 호흡법, 힙힌지, 무릎 보호 팁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근육은 여전히 회복 가능하고 그 출발점은 오늘 저녁 식탁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만성 신장질환, 통풍,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총 단백질과 나트륨 섭취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건새우 대신 저염 참치나 계란찜으로 대체하시고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검은콩이나 두부 대신 흰살 생선이나 계란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국물은 최소로 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꾸준함이 결국 광고보다 강합니다. 2주만 해보세요. 보충제 광고창을 닫고 냉장고 문을 여는 용기, 그게 여러분의 근육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한 끼만 바꿔도 내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엇 하나를 바꿔보실 건가요?